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에 위치한 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화해와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을 향해 채플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반발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 제41대 대표회장에 부산 예수인교회 이재형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기술과학 전문인선교회 FMNC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작품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는 이틀 동안 수도권에만 5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짧은 시간 몰아친 빗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는데요. 특히 지하에 위치한 교회들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회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지하에 예배당을 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침수를 입은 한 교회입니다. 당시 강한 폭우로 지하 전체가 빗물에 잠기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예배당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 지역엔 지하에 위치한 교회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컸습니다. 빗물도 빠져나갈 창문이 없어 지하 천장까지 찼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교회는 폭우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나서야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발벗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누전으로 어둠 속에서 감전에 노출된 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전기 상황이랑 교회 집기랑 다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죠 이게. 비가 더 오면 이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지금 거의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시작된 8일 저녁부터 교회 성도들이 모여 양수기로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5m 높이의 예배당이 3m 높이까지 물에 잠기며 악기를 비롯해 에어컨과 앰프, 천장에 설치된 전등 등이 그대로 빗물에 노출됐습니다. 결국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이틀 만에 예배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안에 이 지역 전체가 다 침수가 되고 상습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대성전이 지하 성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오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한국교회 봉사단은 현재 서울 등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찾아 피해 상황과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5개 교회 정도가 지금 지하가 본당이 침수가 됐고,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은 폭우 피해 고통받는 교회와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발효된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서초구 등 서울 지역 5곳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하하는 장마전선으로 충청권 이남 지역에 비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각 교단과 성도들이 앞장서 지역교회를 살피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치고 북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점차 고조돼가는 남북관계 속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의 적대감을 드러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남북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인들이 앞장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남북 화해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입니다. 남북연합과 동아시아 공동평화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시다.
한반도민의 마음의 통합을 위해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민의 평화자본을 증진시켜 나갑시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향후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국제 정세는 한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가장 재미 볼 것은 결국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해야만 미중 패권의 갈등이 이전되지 않는, 활용되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는 한국 외교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 극복과 65년 체제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둘러싼 외교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 대결 구도 해결을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 포럼은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12일에는 성공회대 김엘리 교수 등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의 적극적 평화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13일에는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소이산 전망대에서 평화기도회를, 14일에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한 기독교 대학 교수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도모했으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 채플 만족도는 평균 98%에 달할 만큼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권위가 현장 실사도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갖고 들여다봤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 제41대 대표회장에 부산 예수인교회 이재형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재형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흥사로 한국교회와 침례교 부흥에 충성하겠다며 임기 1년 동안 임원진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흥사로 쓰임받길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형 목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목회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회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가 400명의 얼굴 사진을 각각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NFT 작품으로 만들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를 15일까지 진행합니다. 각각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NFT 작품 가격은 한 조각당 5만 원이며 만들어진 NFT는 체리 앱을 통해 전달됩니다. NFT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림은 온라인 전시관 갤러리 360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FMNC는 프로젝트 완료 후 모금액 전액을 나눔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에 당장 필요한 건 연합과 통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회는 기독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3.1 만세운동은 애국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자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가 됐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통렬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통합되기 전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가 노년의 삶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을 10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이란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윤실 조홍식 이사는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연령별, 소득별로 조사한 통계를 바탕으로 독거 노인 문제와 고독사가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김규찬 교수는 능동적 노화란 개념을 제시하며 교회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노인을 지원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시가 10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기존 주택도 향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를 대체할 주거 공간으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서울 시내에는 약 24만 호뿐입니다. 서울시는 가구 수에 따라 월 8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주거 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값싼 주택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연설에서 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타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공개 보도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제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멀티주 완제품이 이르면 월 말에 출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스카이코비원 멀티주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을 다음 주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코로나 백신으로 이달 8일에서 10일까지 60만 도스의 완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식약처가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 전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허가하면 비로소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들이 1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일 택배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택배 없는 날 운영에 따라 토요일인 13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부터 배송됩니다. GS25, CU 등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됩니다. 소비자들은 주문 전 택배와 쇼핑몰의 배송 안내 공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방한을 앞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인과 정부에 깊은 연대감을 표명한다며 홍수로 사망한 모든 이들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비핵화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일본, 몽골,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서울을 찾아 우리 정부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100년엔 해수면이 0.5m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국적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1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190여 개국이 파리 협정대로 지구의 표면 상승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구촌 해안 도시를 침수시킬 위험이 있는 남극대륙 동부 빙상 EAIS가 녹아 결국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403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종전 최다치 24만 9,800여 명을 일주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51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함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주 연속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안창욱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경제 빈곤과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등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총파업을 단행했으며 10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대규모로 번졌습니다. 현지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폭력 시위라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결국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 격화로 경찰 2명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제난이 심각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년간 사립학교 4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톨로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프간 중고등 사립학교협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프간 전역에서 사립학교 소유주들이 학교 문을 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함마드 다우드 바베르 전 협회장은 세금이 오르고 벌금도 부과되면서 이전 같은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고 교사들은 실직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오전 중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말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한낮에 30도 안팎에 머물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2도, 제주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지역교회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지하에 예배당을 둔 교회들은 누전 위험과 쉽게 손쓸 수 없는 큰 피해로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교단 차원의 대책이나 서로 돕는 손길이 필요한 때인데요. 굿TV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